안녕하세요. 블루엔진TV입니다. 매일매일 무언가를 기록하면서 남긴다는 게 생각보다 쉽지가 않네요. 어제 너무 피곤해가지고 자리에 앉았다가 잠깐 눈을 감았는데 잠들었어요. 그래서 이 자세 그대로 잠깐 눈 감고 잠들었다가 너무 피곤해서 안되겠다. 좀 몇 시간 자고 일어나가지고 좀 맑은 정신에 얘기를 해야겠다 라고 해가지고 일어나서 지금 새벽 5시 반에 출근하기 전에 그래도 매일 기록한다는 이 루틴을 좀 깨고 싶지 않아가지고, 그리고 사실 어제 기록하고 싶었던 얘기도 정해져 있었기 때문에 출근 전에 좀 빠르게 관련된 내용을 기록하고 마무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여전히 클럽하우스가 핫한 것 같아요. 정말 요즘에 페이스북 들어가서 쭉 정보들을 보면은 정말 한 절반은 나만큼 반응이 좋고 좀 인기몰이를 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겠지만, 사실 이렇게 폭발적인 반응이라는 거는 계속 갈 수가 없는 지점들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변화하는 거를 지켜보는 것을 재밌게 한번 또 팔로우업 해보려고 합니다. 이걸 보면서도 느꼈지만 피보팅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고 싶었어요. 뭐냐면 제가 페이스북의 다른 글로서는 클럽하우스에 대한 얘기도 간단한 코멘트도 하고 했지만, 과연 기존에 있던 사람들은 왜 이런 생각을 하지 못했을까 라는 것들을 많은 사람들이 질문을 하곤 하잖아요. 또 제 페이스북 친구분 중에 한 분께서는 또 그런 얘기도 하셨어요. 이게 사실 기술적으로는 엄청나게 어려운 것은 아니다. 그래서 실제로 본인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어떤 기술들을 조합하면 사실 쉽게 만들어낼 수 있다. 기술적으로는. 사실 그런 것들은 근데 물론 기술을 갖고 있다는 건 중요하지만, 그걸 이제 실체화해서 사람들이 사용하는 어떤 그런 걸로 바꾼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실제로는 오디오 스트리밍, 오디오 이전에 좀 더 개념들을 보면은 실시간적으로 커뮤니케이션 하는 인간의 니즈가 있다 라는 거에 대해서는 모두가 생각을 했을 거란 말이죠. 하지만 그걸 이제 구현화하고 이제 사람들이 실제로 쓰게 만드는 과정에서 계속 실행을 해보고 고쳐나가는 것들, 그런 것들을 사실 우리가 피보팅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처음 가설은 이거였는데 테스트를 해보니까 잘 되지 않고, 또 이렇게 해봤는데 잘 되지 않고, 또는 아주 잘 되고 있었는데 그게 이제 시장 환경이 변하면서 갑자기 조금씩 죽어가는 모습을, 쇠퇴기를 보일 때 다시 한번 우리가 시장을 주도하기 위해서 사업 모델을 좀 바꾸거나, 아니면은 어떤 걸 애드해가지고 기존 사업 모델을 강화하는 것, 이런 것들을 피보팅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일단은 본인의 생각이 어떤 강한 확신과 그런 자부심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실행을 하는 거잖아요. 보통 창업가라는 어떤 기질을 가지신 분들, 저같이 이제 쫄보는 마음속에 여러 가지 가설과 그런 것들을 갖고 있지만 과감하게 창업의 길을 가지 못하는 이유도 생각해보면 그런 지점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피보팅이 필요한 이유는 당연히 내 생각은 무조건 100% 맞다고 볼 수는 없고요. 그리고 생각의 가치는 사실 맞다고 해도 실제로 시장에서 반응은 다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가치가 맞아서 무조건 시장에서 반응한다는 전제가 성립한다면 올바른 가치를 추구하는 사람만 성공해야 되는 거고, 근데 그렇지 않죠. 생각보다 의외로 뒷단에서 돌아가는 구조는 논쟁의 지점이 굉장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열광하고 사용하고, 어떤 기업은 돈을 벌고 거기에 좀 빨리 투자했거나 좀 늦게 투자했더라도 어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빠른 직관을 가지고 선택하신 분들이 의외로 또 많은 돈을 벌고 그러죠.
실제로 중요한 건 그래서 당연히 저는 올바른 가치를 수립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그에 맞는, 걸맞는 뜨거운 가슴과 하지만 그걸 실행할 수 있는 차가운 머리가 있어야지만 실제로 그 꿈에 그 올바른 가치를 제대로 실현할 수 있다는 것, 그런 부분들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됐고요. 이런 기록을 하고 싶었던 이유는 사실 제가 개인적으로 정말 좋아하는 CEO인 아마존 회장 제프 베이조스가 이제 제프 베이조스님이 네, 제가 그냥 이름을 말하기엔 너무 이제 위대하신 분이죠. 21년 3분기에 이제 사임을 하시겠다고 밝히면서 고민을 했습니다. 저도 아마존 주식을 얼마 없지만 다 팔까? 왜냐면 피보팅 얘기를 말씀드린 것처럼 이 어떤 철학을 지키기 위해서 계속해서 관리하고 실행해 나간다는 것, 사실 한 10명, 20명 정도 되는 사이즈의 조직에서조차 잡음이 굉장히 많이 흘러나오는데, 본인이 아무리 지분이 많이 있고 엄청나게 재력가가 되었다고 해도 계속해서 조직에 어떤 처음에 초심을 잊지 않게 하고 계속해서 실행해 나가는 것들을 얘기한다는 것은, 그리고 그걸 실제로 실행을 해 간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이제는 전설의 CEO로 남은 스티븐 잡스의 경우에도 많이 그런 얘기를 하죠. 굉장히 위대한 리더였지만 같이 일하는 사람에게는 정말 사이코패스 같이 어떤 강한 집착과, 정말 그분은 인격적으로도 사람들을 굉장히 프레셔했다는 거를 여러 증언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높은 기준을 가진 사람 입장에서는 너무 이제 낮은 가치 수준에서 할 것들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하는 사람들을 보는 것이 복창이 터질 때 마음이 진짜, 그러면 이제 그게 이제 마음 밖으로 나왔을 때 그런 식으로 발현될 수도 있는 거죠. 사실 제프 베조스는 그런 악명까지는 많이 회자된 것 같진 않아요. 모르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제 좀 굉장히 좋은 전기 작가가 이제 사임 이후에 단순히 그냥 아마존에 대한 분석한 책이 아니라 제프 베조스라는 개인에 대해서 좀 어린 시절부터 어떻게 성장했는지와 재미있는 에피소드, 스티븐 잡스 전기가 한 700, 800페이지 되나요? 근데 정말 보는 내내 흥미진진하거든요. 네, 이분에 대한 이야기도 좀 흥미진진하게 풀어낸 전기 서적이 나오기를 저는 기다리고 있는데, 그렇게 악명이 높았거나 그랬던 것 같지는 않아요. 좀 투명하게 소통하고 계속해서 임직원들에게 어떤 비전을 불어넣고 계속 어쨌든 우리가 선택을 할 때는 어떤 기준을 가져야 한다. 그리고 우리가 아무리 거대해지더라도 첫날 데이 원에 무엇을 하고자 했는지에 대해서 반드시 그 가치를 기억하고 실행해야 한다. 이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어떻게 보면. 근데 이 부분을 계속해서 어떤 실행 방식을 얘기를 하더라도 그 가치의 본질을 기저에 깔고 간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분의 어떤 그런 모든 행보들에 대해서는 항상 유심히 지켜봤었고, 어떤 멀리 있고 제가 개인적으로 전혀 닿을 수 없는 사람이지만 개인적인 작은 존경심을 항상 갖고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회사 다니시는 분들 느끼실 거잖아요. 앞에서 말하는 가치와 실제 조직에서 돌아가는 부분들은 좀 많이 다를 수도 있다. 그게 이제 조직 문화 연구하시는 분들께서는 이제 그 회사에서 얘기하는 가치와 실제로 실행되는 기저의 문화의 간극이 크면 오히려 임직원들에게 역반응을 일으킬 수 있다. 좀 더 풀어서 얘기하자면, 우리는 되게 고객 중심적으로 사고한다 라고 얘기하지만 실제로 내부에서 의사결정이 되는 모습이라든지 어떤 고객의 VOC가 들어왔을 때 대응할 수 있는 어떤 임직원의 권한이라든지 리소스가 거의 존재하지 않을 경우, 임직원은 차라리 그런 거를 표상을 추구하지 않았을 때보다
그걸 말해놓고 실제로 요 갭이 컸을 때 훨씬 큰 좀 뭐라고 표현할까? 그 괴리감에서 느끼는 어떤 마음의 허탈감? 그런 것들 때문에 더 부정적일 수 있다. 그러니까 뭐 어렵게 다들 얘기하시지만 제대로 안 할 거면 하지 마라. 그런 거죠. 아마존도 사실 어떻게 보면 그런 거죠. 처음에 뭐 인터넷이라는 거대한 웨이브, 앞으로 지금은 뭐 누구나 당연하게 사용하고 있지만 1994년 우리나라는 IMF 더 전이죠. 그 당시에 갔을 때 인터넷이 이 정도까지 폭발적으로 파급될 것이라는 생각을 한 다음에 사업을 해야겠다. 그런데 데이터를 가장 카테고리화가 잘 돼 있고 할 수 있는 산업이 처음에는 작게 내가 가진 돈으로 할 수 있는 게 어떤 사업이지? 도서. 그래서 사람들이 그 도서를 어떻게 검색하고 구매하는지에 따라서 어떤 고객들의 취향이나 어떤 구매 패턴 같은 것들을 조금 파악해 볼 수 있으니까 그 다음부터 한 단계씩 나가면서 지금은 전 세계 최고의 전자상거래 플랫폼. 그렇게 단순하게 말하기도 좀 어려운 사업 모델인 게 정말 뭐 인터넷에서부터 배송까지 그리고 고객의 삶에 또 침투해가지고 뭐 아마존 알렉사라든지 스피커를 통해서 접점들을 완전히 소유해버리는 여기까지 키워나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상이나 철학은 어떻게 보면은 창업한 첫 그 철학을 그대로 지켰다는 거죠. 참 근데 어려운 게 뭐냐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업을 시작할 때 아주 원대한 꿈을 가지고 시작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현실에 치여서 아주 작은 문제를 해결하고자 시작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래서 누구나 포에버 데이원을 외칠 수는 없다고도 생각합니다. 왜냐면 내가 설정한 데이원이 이상한 데이원일 수도 있잖아요. 그럼 틀린 걸 가지고서 계속 난 데이원을 지키겠다고 외치는 건 바보짓이니까. 그래서 좀 성공적으로 계속해서 시장 환경에 대응해 나가면서 자신의 어떤 가치를 조정해 나가는 건 필요하지만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얘기를 통해서 뭐 저도 언젠가 기회가 돼서 어떤 아이템을 창업해 보게 된다면은 올바른 가치를 처음에 설정하는 것을 가장 먼저 생각하게 될 것 같아요. 그래야지 우리는 창업을 할 때 어떤 이유로 했습니다. 어떤 것들을 해나가겠습니다. 라고 말하기 좋고 그 가치를 지켜나가는 게 가장 심플하고 앞으로 우리가 이 창업 초기의 가치를 모두 잘 못 느낄지라도 새로운 구성원들이 들어왔을 때 가장 알기 쉬운 문장과 알기 쉬운 얘기로 계속 커뮤니케이션 하면은 모든 임직원들이 다 똑같이 생각하거나 똑같이 실행할 수는 없지만 최소한 머릿속에 대전제 하나만은 확실하게 인식시켜 줄 수 있으니까요. 가장 중요한 건 사실 고객을 최우선순위에 둔다는 것. 아마존처럼 생각해보면 고객이 양방향으로 있는, 그러니까 물건을 사주시는 고객이 있다면 이 아마존을 통해서 물건을 파는 사람도 사실은 고객인 거죠. 고객의 어떤 개념이 양쪽에서 다르게 있는 거고 물건을 사주는 고객 그리고 자신의 플랫폼을 어떤 이용하는 고객. 정의하기가 선을 나누기 좀 어렵네요. 정확히 말로 설명하려니까. 물건을 사는 소비자가 있고 그 플랫폼에게 공급하는 공급자가 있어요. 그럼 사실 이 지점 때문에 항상 이 플랫폼 사업하시는 분들은 좀 좋은 소리 듣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소비자도 계속해서 새로운 것을 요구하고 만족하지 않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들에게 무언가를 주려면은 결국에 무언가를 준다는 건 기업 입장에서는 비용이라는 거거든요. 비용이 들어간다. 그런데 이 공급하시는 분들 둘 중에 하나인 거잖아요. 공급하는 사람들에게 뭔가 더 많은 비용을 받아서 전달하는 방식이 되거나 아니면은 이거는 그대로 유지하되 아니면 뭔가 더 많은 기능을 줘서 합리적으로 비용을 받을 수 있게 하되 내가 받는 수익은 극대화시키는 게 아니라 적정하게 지키면서 다시 그 비용을 흘릴 수 있게 만드는 것.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되게 코디네이팅 기술이 되게 중요한 게 플랫폼 운영하는 회사들의 어떤 핵심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아니면 아예
한쪽 사이드는 무시하고 가는 거예요. 어차피 선후 관계가 있을 수가 있지만 고객이 만족해서 굉장히 많은 사람이 들어오면 이쪽은 따라올 수밖에 없다. 왜냐면 이 사람들도 플랫폼을 통해서 무언가 장사를 이제 돈을 벌어야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쪽을 완전히 고객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배제하는 것도 하나의 전략일 수 있어요. 모르겠습니다. 아마존이 여러 논란이 됐던 거는 이제 그런 지점들도 분명히 있었기 때문이죠. 중간중간에는 또 새로운 걸 시도해보겠다고 하면서 뭐 욕먹을 짓들도 가끔씩 했었죠. 뭐 데이터가 가장 많이 있고 트래픽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잘 팔리는 상품을 이제 PB 상품으로 만들어서 이제 제조업체들이 이제 화들짝 놀라게 하는 이제 그런 액션도 취했던 것이 어떻게 보면은 많은 파급 효과를 만들어내기도 했고요. 하지만 운영해보다 보면 금방 깨닫는 것 같아요. 그게 그렇게 좋은 것은 아니구나. 우리가 에코시스템을 얘기를 했고, 정말 파트너십 베이스의 어떤 사업을 계속 해나가겠다고 말은 했지만, 그것을 실행으로서 지키지 못할 수 있는 지점들이 분명히 있는 거죠. 그럼 그랬을 때 빠르게 배워서, 아닌 것은 아니라고 인정을 하고, 빠르게 철수한 다음에 다시 본질로 돌아갈 수 있는 힘. 그건, 사람이 잘못을 안 하고 살 수는 없어요. 기업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그 잘못을 했을 때 빠르게 인정하고 그 부분을 고치려고 노력하는 것. 그리고 그 고치려고 노력하는 것이 결국에는 내가 처음에 설정했던 가치가 무엇이었는가. 그것이 명확하지 않은 사람들은 돌아갈 수 있는 힘도 없다고 생각해요.